네, 아래 데이터 추출 예제를,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di오를 제가 지금 닫아서요. Run this를 다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그 예제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우리 필요한 데이터 행과 열을 추출하는 걸 보셨어요. 그 데이터 파이썬이나 R은 그 데이터 분석 언어이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데이터를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는 코드를 보았는데, 이런 이제 방법으로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도 있지만,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지금 이런 모양의 어떤 기호를 써서 필터라는 함수와 필터라는 함수와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부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 이 패키지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 이렇게 해제하시고,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이 패키지가 이제 기본 패키지가 아니라서 이건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다면, 자, 이 패키지 설치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설치할 패키지 명을 쓰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쭉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실행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주석 처리해두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요거는 이제 이 패키지를 메모리에 이렇게 로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RStudi오를 닫으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열어요. 그래서 다시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이 부분은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으신데, 이 패키지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이 부분은 꼭 다시 실행을 해야 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필터 함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기호 또는 이 필터 함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셀렉트 함수나 어레인지 함수 뭐 이런 거 쓰시려면 이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이렇게 로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는 예제를 보는데, 조금 전에 첫 번째 예제에서는 그 R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 프레임인 오렌지 데이터 프레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CSV 언더바 CSV라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지금 한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같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SV 파일은 어떤 걸 CSV 파일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각각의 열을 콤마로 이렇게 콤마로 열을 구별을 해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열 아이디열, 그리고 아이디열의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클래스열의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렇게 CSV 파일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CSV 파일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아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오는 함수가 read.csv 파일입니다. CSV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외모상 뭐와 다르다? 소괄호가 붙어 있다. 소괄호가 붙어 있으면 함수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그 기능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명하고 소괄호 하면은 그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read.csv라는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명이 들어오면 그 파일 csv.exam.csv CSV 언더바 이 파일이 지금 저희 파일 시스템에 있는데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어디다가 줘요? 이그잼 변수한테. 자, 파이썬 안에 이그잼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다가 요거를 읽어서 여기 안에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쭉 읽어서 여기다가 쭉 복사해 주는 게 read.csv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그잼이라는 이 변수에는 csv 언더바 read.csv 파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메모리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왔는지 여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던 내용을 이그잼으로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이그잼을 출력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그잼 안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추출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기호를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 하실 때 요 기호 이제 뭐 타이핑하기가 힘들면은 컨트롤 시프트 M 요 컨트롤 시프트 M 키를 딱 누르시면 요 기호가 딱 생길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M 이러면 이제 요 기호가 딱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 하시면 되고 자, 이 기호는 약간 파이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를 이 파이프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에 필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물을 통과시키는 어떤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물이 여기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다가 어떤 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면 이 필터가 이제 불순물은 걸러내고 이렇게 불순물은 여기서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아닌 물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일부 우리가 필요한 물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게 이게 필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필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가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뭐만 걸러내냐면 클래스가 1인 행만 통과시키고 클래스가 1이 아닌 행은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그잼의 많은 행들 중에서 클래스가 1인 행만 쭉 통과가 된다. 그래서 클래스가 1인 행만 지금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클래스가 네, 2인 행만 통과가 됐고요. 여기는 이렇게 낫을 쓰면 클래스가 1이 아닌 행만 통과가 된다. 네, 그래서 일반만 빼고 지금 다 통과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양한 조건을 또 쓰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수학 점수가 50을 초과하는 학생만 행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 점수가 네, 52인 행들만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60점. 영어 점수가 80점이랑 같거나 이하인 행만 네, 통과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엔드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가 1이고 수학 점수가 50 이상, 그러니까 일반이면서 50 이상인 학생만 나오겠네요. 이것은 5화죠. 요 표시는 5화고요. 이렇게 쓰면 수학은 90이랑 같거나 크고 영어는 90이랑 같거나
수학이 90점 이상이거나 영어가 90점 이상인 모든 학생, 모든 레코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늦는 1, 클래스 늦는 3. 이거는 이제 클래스가 1이거나 클래스가 3이거나 클래스가 5이거나 그래서 1반, 3반, 5반 학생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뭐랑 같거나 뭐랑 같거나 뭐랑 같거나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문장과 요 문장이 같은 문장인데요. in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클래스 칼럼의 값이 1이랑 같거나 또는 3이랑 같거나 또는 5랑 같거나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와 요 밑에 거는 지금 두 문장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또는 일반 또는 3반 또는 5반이 모두 다 추출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필터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써서 특정 조건이 참인, 행만 추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필터 다음에는 그 행 제한 조건을 쓰는 거예요. 어떤 행만 가져오겠다. 그런 걸 이렇게 쓰는 걸 보셨고요. 여기서 이제 열은 모든 열을 출력했는데 이번에는 특정 열만 추출하려면 select 함수를 이 기호 다음에 써요. 그러면은 이그잼이 요 파이프로 이렇게 통과할 때 어떤 열만 추출하냐면 매스 열만. 네, 다른 열은 그다음 행은 모든 행. 열을 지금 얘는 열 제한을 가는 거죠. 열, 매스 열만. 네, 행은 모든 행. 여기는 클래스 열, 매스 열, 잉글리시 열. 행은 모든 행. 여기는 이제 매스 다음에 앞에다 빼기를 쓰면은 그 열은 제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매스 열은 제외, 그래서 매스 열만 제외하고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매스 마이너스 잉글리시 그러면 매스 열과 잉글리시 열 제외, 나머진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기호 다음에 select 함수 안에다가 어떤 칼럼명을 쓰면 열명을 쓰면 해당 열만 또는 해당 열만 제외 마이너스 쓰면요. 그렇게 특정 열만 이렇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과 행을 동시에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필터 함수하고 셀렉트 함수 요거 두 개 다 같이 쓰면 되죠. 근데 항상 요 기호 다음에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요거 순서 바꾸셔도 돼요. 필터랑 요 셀렉트.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그잼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거 전체를 요 파이프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 파이프에 뭐가 있다? 필터가 있어요. 즉 어떤 필터냐면 클래스가 1인 행만 네, 일반인 학생 정보만 일반 행만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클래스가 1인 행만 통과가 쭉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파이프를 통과하는데 이때는 셀렉트 뭐만 추출하냐면 영어 칼럼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행을 제한했고요. 여기에서 열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의 영어 점수만 추출하고 있죠. 일반 학생의 영어 점수만.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쓰는 게 좀 가독성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5라인에 있는 것과 이거 지금 같은 내용인데 요 아래 거는 요 위에 거를 여러 줄로 이렇게 나눠서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줄로 나눠서 쓸 때 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요걸로 끝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네, 이렇게 쓰시면 그 R은 기본적으로 한 줄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그잼 그냥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그잼이라는 걸 출력하고 말죠. 근데 만약에 요 퍼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기호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여기 뒤까지 봐요.
자, 이 기호로 끝나야 네, 문장이 여기서 안 끝나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문장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로 끝을 요거로 쓰면서 여러 줄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에 거랑 근데 결과는 똑같이 일반 학생의 영어 점수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여러 줄로 썼고요. 그래서 요 끝에 다 요걸로 기호를 붙였고 그러니까 모든 행은 제한 안 했네요. 그래서 모든 행이고요. 열이 id 열과 매스 열. 근데 모든 행까지였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행이에요. 근데 끝에 헤드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에서 앞에 6개까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모든 행이었는데 모든 행을 받아서 얘가 다시 앞에 6개만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6개 행만 추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쓰면 그 열 행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행인데 모든 행의 id 열과 매스 열인데 여기서 그것 중에서 10개 행만 추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에 지금 이그잼 자체를 뭐 수정하거나 그건 아니었죠. 그냥 이그잼을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그잼은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원래 모습 그대로 네, 원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필요한 행과 필요한 열만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행과 필요한 열만 추출한 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렬해서 네, 반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기호를 쓰시고 어레인지 이러면은 정렬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그잼, 이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어레인지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쭉 정렬해줘요. 근데 그중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정렬하냐? 여기 매개인자로 들어온 칼럼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수학 칼럼 값을 기준으로 네,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점수가 이제 작은 학생이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큰 학생이 이제 먼저 나오게 하고 싶으면 DSC, 매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금 먼저 나오네요. 그다음 어레인지 이렇게 하고 그 정렬 기준 칼럼을 이렇게 2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칼럼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는 DSC가 위에처럼 이렇게 DSC가 없으니까 오름차순 정렬이라 작은 값이 먼저 나와요. 즉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가 작은 레코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기준으로 정렬하죠. 그래서 1반이 제일 앞에 있고 2반이 그 다음에 오고 이렇게. 그러면 클래스가 같은 그런 행들은 그 다음 정렬 기준으로 매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때도 DSC가 없으므로 오름차순, 즉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이 먼저 나오고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반별로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이 먼저 나오는 순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정렬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필요한 행 또는 필요한 열만 이렇게 추출하고 또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없던
칼럼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이그잼에는 원래 없던 토탈이라는 칼럼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토탈 칼럼 값을 하나 추가해서 그거를 이제 리턴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 변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파생 변수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그걸 파생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말고 생년월일 칼럼이 있다고 쳐요. 생년월일 칼럼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2000년 10월 11일 생일이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칼럼은 없다고 쳤을 때 이 생년월일 칼럼에 있는 값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칼럼 변수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변수를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은 토탈이고, 그러니까 10명은 토탈이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이 이그잼에 존재했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의 합을 계산해서 그걸 토탈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탈 변수는 기존에 있던 칼럼의 값으로 계산해서 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므로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 만드는 방법은 또 이런 기호를 쓰시고요. 그 다음 mutate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새로 생성할 파생 변수, 새로 생성할 변수명을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이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할 건지 그것을 그 계산하는 코드를 여기다 씁니다. 이러면은 수학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과학 점수 세 가지 값을 더해서 토탈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행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는 헤드 이랬어요. 그러면 6개, 행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6개 행만 추출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토탈 칼럼이 생겼죠. 원래는 이그잼이 없던 칼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실제로 토탈 칼럼을 추가한 게 아니라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잼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준 걸 뿐입니다. 그래서 이그잼 자체는 변화가 없다. 네, 그래서 이그잼은 한번 볼게요. 방금 여기 토탈 변수가 보였는데 여기서 이그잼을 한번 출력해 보면 네, 없죠. 토탈. 그래서 이그잼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그잼에 있는 걸 복사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이그잼 자체는 네, 변화가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 때요. 파생 변수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코드하고 동일한데 여기는 파생 변수가 토탈, 민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토탈은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합을 저장하는 변수고 민은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로 합한 다음에 3 나눠서 평균을 저장하는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토탈 변수도 생겼고요. 민 변수도 생겼습니다. 둘 다 파생 변수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파생 변수 만들 때 이렇게 if s 함수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 if s 함수는 무엇이냐면
네, if의 S 함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잼이라는 걸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테스트라는 그 파생 칼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테스트라는 파생 칼럼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올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행에 사이언스 칼럼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이언스 칼럼 값 갖고 왔더니 50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인지 보는 거죠. 이게 참이면 받아날 거는 패스, 거짓이면 받아날 거는 페일 이거예요. 그러면 50인데 50은 60보다 같거나 크지 않아요. 그래서 펄스라서 거짓이라서 페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페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 처리할 때 여기 또 이 부분의 값은 60. 여기 이제 60이 오죠. 60은 60이랑 같거나 크냐? 맞죠?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78. 78은 70이랑 같거나 크냐? 맞죠? 참일 때는 패스를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도 패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는 패스 아니면 페일이라는 값이 옵니다. 사이언스 칼럼의 값을 가지고 참일 때는 패스를 리턴하고 거짓일 때는 파일을 리턴해서 그 값을 테스트 변수에 담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행이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6개 그 행만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테스트 파생 칼럼이 생겼고요. 네, 요 사이언스 칼럼 값을 기존에서 60점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은 페일 이런 파생 칼럼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그잼 자체는 변화가 없다. 네, 새로운 걸 이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테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또 이그잼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면 네,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있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냥 여러 가지 함수를 다 써봤어요. 그래서 그 이그잼을 통과시켜서 그럼 이그잼 복사해서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파생 칼럼 하나, 토탈 칼럼, 파생 칼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파생 칼럼으로 정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생 칼럼 요거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것도 값이 적은 게 먼저 나오겠죠? 네. 오른차순 정렬이니까 그래서 파생 칼럼을 기준으로 지금 정렬한 예제를 보았습니다. 파생 칼럼을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만 그러면은 토탈 값이 가장 작은 6명 학생의 점수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계 함수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 통계값, 평균, 표준 편차, 뭐 합계,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뭐 빈도수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어떤 기술 통계 값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그러면 이제 이런 집계함수를 요 기호와 함께 집계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통계값을 구하려면요. summarize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summarize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계함수를 써요. 뭐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뭐죠? 뭐의 어떤 칼럼에? 매스 칼럼에. 네. 그러면은 이 이그잼 전체에 대해서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학생들 행에 대해서 수학 점수만 갖고 와서 그거를 평균을 구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출력할 때 어떤 이름으로 출력하냐면 이 변수 이름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열 이름은 요거,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방금 전 이 위에서는 이거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간에 지금 요 중간에 뭘 쓴 거죠? 그룹 바이 이걸 쓴 거죠. 그룹 바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와 요거는 동일한데 다른 점은 아래 거는 중간에 그룹 바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하기 전에 그룹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룹핑을 했냐면 클래스, 즉 클래스 칼럼의 값이 같은 레코드끼리 일단 그룹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죠? 자, 이그잼 이그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그잼을 복사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클래스별로 그룹핑해요. 그래서 자, 클래스 레코드가 클래스 칼럼의 값이 같은 행끼리 이렇게 묶고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또 클래스 칼럼의 값이 같은 행끼리 이렇게 묶고 또 3번 클래스 칼럼의 값이 같은 행끼리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칼럼의 값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지금 5반까지 있어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제 5반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민, 매스. 그럼 여기에서 수학 평균 하나, 여기 수학 평균 하나, 수학 평균 하나, 수학 평균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룹 바이 클래스가 같은 행끼리 그룹핑한 후 거기에서 평균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이 5개니까 5개의 수학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반의 수학평균, 2반 수학평균, 3반 수학평균, 4반 수학평균, 5반 수학평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마지막 이제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별로 그룹핑 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수학평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수학 합도 구하고 수학의 중앙값도 구하고요. 이렇게 쓰시면 그냥 그룹핑한 레코드 개수를 세요. 그러니까 그룹핑한 행의 개수를. 그래서 각 반별로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반별로 몇 명의 학생 행이 있는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출력할 때 나오는 열의 이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일반에서 5반까지 요 10명은 요거 이렇게 요거 맞춰서 지금 10명은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 수학 합,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중앙값, 그 다음에 몇 명 있는지 4명 있네요. 반별로 다 4명씩 있네요. 2반 학생의 수학 평균, 수학 점수 합, 수학 중앙값 뭐 이렇게 해서 5반 학생까지 수학 평균, 수학 합, 수학 중앙값, 그 다음에 몇 명 있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집계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뭐 정렬하거나 그룹핑하거나 집계하거나 이런 부분을 2가지 예제를 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 병합 부분이랑 또 그 외의 함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